오늘은 이제 주호 씨랑 겨울철 공사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를 가지고 한번 얘기를 해보려고 해요. 네. 사실 많은 분들이 수많은 계절이 있지만 겨울철 공사를 조금 두려워하거든요. 이 두려워한다라기보다는 비용이 많이 든다. 그렇죠. 그리고 퀄리티가 오리지널을 제대로 뽑으려면 시간과 노력과 모든 게 들어가지만 하자도 쉽게 생긴다. 그래서 과연 많은 소비자들이 겨울철 공사가 좋을까 나쁠까 많이 물어보지만 실질적으로 인테리어 회사에서 느끼는 사실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면 겨울철 공사를 추천을 해드리기는 어렵다. 맞아요. 마냥 추천이 어려운 이유는 겨울 공사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 아파트 공사를 한다고 보면 어떤 공정들이 들어가는지 한번 풀어보면서 그런 공정들을 할 때 왜 힘든지, 왜 겨울철 공사가 힘든지 얘기를 드리면 조금 더 소비자들이 이해가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이제 아파트 문을 열면 새로운 아파트를 만들 때 중문부터 바꾸잖아요. 그쵸. 중문도 바꾸고 옆에 있는 신발장이나 이런 걸 다 새로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현관 바닥도 새로 타일로 깔잖아요. 그럼 겨울에 이 공사를 해야 돼. 그럼 제일 먼저 이런 걸 하기 위해서 먼저 뭘 해야 돼요? 철거. 철거를 해야 돼요. 근데 아파트에 히팅을 해놓고 따뜻하게 해놓고 철거를 하나요? 쉽지 않죠. 생 냉판에서 이 추운 겨울에 움직여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행동이나 이런 게 부자연스럽고 맞아요. 추우니까 사람이 많이 움츠리잖아요. 그래서 철거 공사부터가 난관이에요. 겨울에는. 특히나 아파트는 이제 소음이나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제 보통 한 10시 이후부터 철거를 시작을 하거든요. 공사 기간도 주말에는 못 해요. 그렇죠. 평일에만 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리고 대부분의 아파트 공사는 한 달, 길어야 8주거든요. 8주 이내에 내부 전체를 뜯어 고치고 하는데 계절까지 안 도와준다? 정말 어려운 공사가 돼요. 많은 분들이 겨울철에 공사를 준비를 하실 때는 모든 공정별로 사람의 손을 거치기 때문에 우선 제일 중요한 거, 저희의 몸이 움츠려든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행동이 느려지기 때문에 공정의 기간이 증가가 되고, 저희가 중문을 붙이기 위해서 폼이라는 걸 쏘잖아요. 폼을 쏘고 실리콘을 쏘는데 이제 마감 때에 실리콘조차도 겨울철에 잘 안 말라요. 수축 팽창을 하잖아요, 실리콘도. 그럼 겨울철에 추운 상태로 실리콘을 잘 발라놨어. 다행히 얘는 탄성이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움직임에 대해서는 큰 문제는 발생하지 않지만 겨울철에 이제 발라놓고 보면 잘 마르지 않기 때문에 고체 연료나 열풍기 같은 거를 주변에 놓아서 빨리 마를 수 있게끔 노력이라는 걸 하게 되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있다. 자, 입구 열자마자 지금 시작된 그쵸. 힘든 공정들이 이 정도예요. 그러면 고철료 2만원. 나머지 공정을 하기 위해선 정말 어렵다. 그리고 저희가 이제 안으로 들어가면 안방도 있고 주방도 있고 화장실도 있잖아요. 화장실도 뭐가 중요할 것 같아요? 설비요? 설비. 타일. 아, 타일. 또 타일 붙이기 전에 한 거 있잖아요. 방수. 그렇죠. 사실 겨울철에 이제 저희가 화장실을 철거하고 나면 그 부분에 액방도 해야 되고 고막방수도 해야 되고 여러 단계에 걸쳐서 방수라는 걸 해야 되는데 이 물에 관련된 습식 공사들은 겨울철에 얼기 쉬워요. 그리고 그러한 것들을 하기 위해서는 하자가 안 나야 되는데 맞아요. 겨울에 특히나 이 시멘트들이 움츠렸다가 펼쳐졌다가 왔다 갔다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습식 공사를 할 때는 겨울철 정말 추천하진 않는다. 그쵸. 만약에 해야 되면 하루 종일 불을 떼야 되는데 근데 불을 떼놓고 저희가 퇴근할 땐 불을 꺼야 되잖아요. 그럼 갑자기 기온이 어떻게 돼요? 뚝 떨어지죠. 뚝 떨어지잖아요. 이런 거 때문에 얘네들이 수축 팽창을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겨울철에 시멘트를 잘 발라놔도 얘네가 조금 크랙이 생겨요. 그러다 보면 그 사이에 방수액이 만능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방수도 찢어지면 찢어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거 할 때는 그 회사가 어떤 제품들을 쓰는지도 봐야 돼요. 이전 대부분의 방수에 문제가 되는 것들은 사실 면은 타일이 잡아주고 있기 때문에 본드랑 이런 게 잡아주기 때문에 큰 문제가 안 되는데 코너 부분들은 사실 누수가 많이 발생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마페에서 나오는 이제 코너를 돌리는 소재들을 따로 구매를 해서 잘 코너 마감도 해야 되고 액방이나 도막이나 이런 기본적인 방수를 할 때도 한두 번 가지고는 안 된다. 꼼꼼하게 다 발라야 되고 수축 팽창을 생각을 하면서 총 3단계에 걸친 방수가 무조건적으로 들어가야 된다. 그래서 이러한 단계를 다 걸치려고 하다 보면 사람의 손으로 하기 때문에 느려지고 돈이 더 많이 들어간다. 물론 방수 같은 경우는 3회에 걸쳐서 방수를 하기 때문에 비용은 비슷하지만 아무래도 조금 더 바르게 돼. 걱정돼서.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있다.
그리고 이제 한번 화장실에서 나와가지고 거실로 한번 가볼까요? 거실로 가면 저희가 요즘에 이제 간접등도 하고 뭘 하다 보니까 층고도 조금 높여야 되고 그래서 무슨 공사를 하죠? 쳐버리는 우물? 그쵸, 맞아요. 목공사가 들어가잖아요. 철거도 들어가야 되고 목공사도 들어가야 되는데 목재라는 게 사실 숨을 쉬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겨울철에 목재 상태를 보면 좋지가 않아요. 이제 그 좋지 않은 상태의 목재들을 가지고 천장에 등박스도 만들고 층고도 높이고 이러다 보니까 조금의 크랙이 생길 수 있다. 예를 들어 여러분이 페인트 마감을 한다. 위험하죠. 예를 들어 수축 팽창하면 이거 아무리 테이핑하고 타카를 잘 쏘고 잡아준다고 해도 이게 쓰다 보면 이 천장에 페인트 되어 있는 것들은 금이 다 가 있거든요. 그러한 게 원인이 여러 가지지만 이러한 이유들이 원인이 될 수도 있다. 그래서 사실 저희가 겨울철에는 웬만하면 공사를 안 하는 건 어렵겠지만 해야죠. 적극적 추천은 안 하고 이 보일러를 가끔 켜놓고 쓴다고 해요. 왜냐면 공사 기간 동안에 실내의 온도가 일정하게 유지되는 게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이 돼서 저희 같은 경우는 고객님께 양해를 구하고 보일러 온도를 켜놓은 상태에서 공사를 하는 경우도 있다. 한파의 경우에는 이런 경우들이 생겨요. 벌써 이제 거실까지 왔는데도 공사의 힘듦이 보이죠? 발코니는 나노 향균 효과가 있는 페인트들을 사용을 해서 마감을 한단 말이에요. 그런 경우에는 또 페인트도 온도에 영향을 그쵸. 받잖아요. 얘네 짝짝 갈라지기도 하고 마르는데 시간도 걸리고 맞아. 퀄리티가 안 좋아질 수 있다. 안 좋다가 아니라 안 좋아질 수 있다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업체 선정을 하시고 공사를 하실 때는 이러한 부분들은 최대한 온도나 그 주간의 기온이나 날씨들을 잘 체크를 해서 해야 되는 게 겨울철 공사다. 근데 반대로 여름철에 공사할 때는 어떨 것 같아요? 일단 집에 나오자마자 기분이 안 좋죠. 눅눅하니까 네. 습하고 여름철도 마찬가지예요. 겨울엔 추워가지고 움츠린다면 여름철에는 이제 장마 기간도 있을 거고 많이 덥잖아요. 사실 근데 난방은 켜놓고 할 수 있어. 맞아. 근데 에어컨을 켜놓고 하기가 쉽지 않아요. 왜냐면 에어컨 필터 안에 먼지들이나 이런 거 들어가기 때문에 그래서 보통은 큰 선풍기를 켜놓고 일을 하잖아요. 근데 이러다 보면은 정말 땀도 많이 흘리고 물도 마셔야 되고 작업의 공정의 속도가 많이 느려진다. 맞아. 그래서 사실 여름철 공사도 막 적극적 추천은 안 됩니다. 그래서 이제 아까 거실에서 이제 주방으로 넘어가면 주방이 겨울이나 여름에 공사를 하다 보면 주방도 사실은 큰 공사는 아니지만 주방 같은 경우는 이제 보일러 배관, 분배기가 있기도 하고 일반적으로 요즘은 기존에 있는 형태를 그대로 쓰지 않잖아요. 배수 배관을 옮겨서 그쵸. 아일랜드를 만들기도 하고 주방의 위치를 전혀 다른 곳으로 이동시키기도 하거든요. 그러다 보면은 바닥에 커팅 작업도 들어가야 되고 미장도 들어가야 되고 배관 작업도 들어가야 되고 그런 일들을 하려고 하다 보면 다 사람의 손으로 하는 일이기 때문에 계절적 영향을 조금은 상대적으로 적게 받지만 조금은 받는다. 예전에 이제 저희가 봤던 여러 가지 예시안들을 보면 시멘트가 양생 시간이 걸리잖아요. 보통 시멘트는 일주일, 2주일이면 다 굳는다. 이건 아닌 것 같아요. 물론 극결이라는 빠르게 굳히는 소재를 사용을 해서 빠르게 물이 조금 빨아들여서 잘 굳을 수 있게 하는 방법도 있지만 일반적으로 이제 굳었다 생각을 했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이 압축 강도에 따라서 땅이 꺼지기도 해요. 그래서 이 계절의 영향을 받는 게 물하고 관련된 공사들은 계절적 영향을 아주 많이 받는다. 근데 이렇게 따지면 그럼 언제 공사하냐? 그건 사실 정답은 없어요. 여러분들께 이러한 겨울철, 여름철 공사에 대해서 안내를 드리는 이유는 여러분들이 예산을 짤 때 이런 환경적 요인에 의해서 공사 금액이 증액될 수 있다. 그리고 하자라는 게 발생이 될 수 있다. 하지만 대부분 디자인 회사들은 이런 걸 다 감수하고 하자가 생기지 않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그런 환경들을 작업자들에게 맞춰주기 위해 노력을 하고 있다라는 거를 알고 계시면 참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공사를 준비하실 때는 계절을 조금은 체크를 하셔서 공사를 준비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거는 여름과 겨울에 이러한 이유들로 공사가 안 된다가 아니라 이러한 상황들이 있어서 여러분들이 유의를 하셔서 생각을 하시면 더 많은 도움이 된다라는 거를 알림을 드리고자 오늘은 겨울철 또는 여름철 공사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사실 이제 아파트를 예시를 들어서 얘기를 했지만 상업 공간도 똑같잖아요. 네. 아파트처럼 다양한 공정들이 들어가요. 그래서 상업을 준비하시는 분들도 어느 하나 공정이 빠지지 않거든요. 소재만 조금씩 바뀌지. 그래서 상업을 준비하시는 분들도 이런 계절적 영향을 받을 수 있다. 그리고 이 계절적 영향으로 인해서 공사의 기간이나 마감의 수준이나 이런 것들이 좀 평탄화되기가 참 어렵다.
그래서 우리가 사계절 내내 똑같은 환경을 만들어 주려고 고체 연료를 쓰거나 하나 2만 원. 네, 정말 선풍기를 많이 켜두거나 탈수 현상이 발생되지 않게끔 음료를 많이 제공을 한다거나 이러한 부가적인 행동들을 하잖아요. 그런 걸 통해서 작업 환경이 항상 동일하게끔 그걸 가지고 마감의 퀄리티를 높이기 위해 노력을 하는 거고 온도도 마찬가지고요. 저희가 필름을 붙이더라도 최근에 필름 붙인 현장들은 네. 고체 연료도 많이 사용했지만 했죠. 열풍기도 사용을 했단 말이에요. 그 이유가 뭐겠어요? 필름이 잘 붙기 위해서 작업자들이 다 손으로 하는 일이니까 손놀림이 원활하게끔 하기 위해서 환경을 만들어 준 거잖아요. 그 이유가 다 마감의 퀄리티를 위해서.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많은 디자인 사무소들은 이런 계절적 영향을 최소로 만들기 위해서 환경을 유지하고 있다. 그리고 그런 것들이 다 뭐다? 사실은 돈이다. 계절적인 이슈 하나를 가지고도 여러 가지 발생되는 요인들이 생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참고를 하시면 좀 더 좋을 것 같고요. 만약에 이런 것들이 좀 궁금하시고 또 인테리어 준비하고 계시다면 디프런트에 오셔서 편하게 상담도 받으시고 더 자세한 내용도 들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